저는 결혼을 왜 했을까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저는 결혼했으면 안 되고, 아 그래 가정을 지켜야지, 이게 우울증이 안 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여자는 나이가 많이 들면 아기를 못 낳아. 여러분 배우자를 그렇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자, 나오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정말 즐겁죠. 자, 여러분들은요 결혼을 왜 하시나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혼은 독립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무임승차가 아니다. 내가 얘한테 편승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내 인생을 구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의 외로움, 어릴 때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 그런 거 다 누가 치유해줘요? 내가 치유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결혼 왜 하나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왜 했을까요? 저는 29살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하시면 안 돼요. 나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안다는 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떨 때 기분이 좋고 나쁜지,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거는 더 근원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비로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 경제력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29살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였죠. 나이만 29이죠. 그렇지만 공부만 했고요. 공부만 했어요. 정말 공부만 했어요. 치열하게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수원에 갔어요. 사법연수원에 가서 갑자기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사법연수원생이요, 공무원이에요. 5급이었나? 5급인가? 아무튼 갑자기 공무원이 됐어. 물론 월급은 쥐꼬리만큼 나오는데요, 100만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았지만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법연수원생이라는. 그러면 여러분 대출도요 막 줄 서서 기다려요. 카드 회사에서 나온 분들이 연수원하고 그 사이길이 있거든요. 호수공원 가는 거기에 쭉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나갈 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때 저희가 받았던 마이너스 통장 1억 5천이었거든요. 그냥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사법연수원생이면 마이너스 1억 5천짜리 통장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연수원 주변에서 생전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데 막 양주 폭탄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에 가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를 알 기회는 전혀 없었어요. 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전혀 없고요. 그냥 공부만 잘하는 착실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저는 결혼했으면 안 되고, 그때야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탐구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저는 그걸 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나랑 결혼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나랑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인가, 그런 거 보고 다닌 거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결혼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결혼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본질은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먼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이 가정이 아니라요.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살고 있어요. 쭉 타임테이블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혼도 이벤트고요, 이혼도 이벤트예요. 마치 가정이,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마치 내가 이 결혼을 위해서 살아온 것인 양,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결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 양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애초에 삶의 목표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삶을 사는 기준은 무엇이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갑자기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주변에서 막 학습을 시키잖아요.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 가정을 지켜야 돼, 절대 깨면 안 돼, 그런 통념들.
그런 통념들이 막 나한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가치관이라는 신념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통념들에 내 태도를 바꾸지 않겠죠. 근데 애시당초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통념들이 막 나한테 들이닥칠 때 내가 그냥 쉽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 가정을 지켜야지.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안 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사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요즘 댓글로 영상을 제가 많이 찍는데 이거는 찍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여자가 독립해서 30대에 결혼하면 엄마 되길 포기해야 해요. 늦게나마 내가 우리 엄마보다 나은 엄마가 되고 싶은 희망과 내 남편은 우리 아빠가 없던 걸 다 채워줄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젠 40대인 나는 이세를 포기. 무임승차 안 하고 성실히 살아도 선택의 대가는 치릅니다. 이거 못한 것 같아요. 선택의 대가는 치릅니다겠죠? 자, 이거는 제가 결혼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자, 이분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독립한 두 주체가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의 취지는요, 독립할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여자는 나이가 많이 들면 아기를 못 낳아. 그럼 애엄마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너는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한 거야. 라는 뉘앙스잖아요. 자, 이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보면은 우리 엄마보다 좋은 엄마가 되는 거가 삶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무조건 애를 안 낳으면 난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목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애를 반드시 낳아야 돼요. 그게 전제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전제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요,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죠. 불임일 수도 있고요. 불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이제 나는 평생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 아니, 좋은을 떠나서 엄마가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될 수 없어. 아, 엄마가 돼야지 뭐 좋든 나쁘든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엄마는 언감생심, 나는 엄마도 될 수 없어.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삶에 큰 결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좋은 엄마가 되는 건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엄청난 큰 결핍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 자신한테.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아빠가 없던 걸 다 채워줄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할 때 가끔 여자분들이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려고 해요. 아빠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 아빠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은 아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을 또 찾은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그렇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고르셔야 돼요. 아빠나 엄마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고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요, 여자분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혼식에서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친정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가서 사위한테 인계해주잖아요. 자, 이제 네가 얘를 책임져.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결혼식을 했고 그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아, 나는 이제 아빠라는 보호자에서 남편이라는 보호자가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독립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아니, 결혼하지 마세요. 자, 엄마 아빠랑 사세요. 그냥 각자.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엄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내 배우자한테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부여하실 분들은요, 결혼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이분은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신 거예요. 무임승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고 독립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뭐예요? 저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저 남편은 나한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목표가 바뀌었어. 그렇게. 근데 나는 그전에는 그런 게 내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런 게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 난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죠. 엄마도 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내가 선택한 대가를 내가 치른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여기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미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이분의 생각은 보통의 여자, 내가 일찍 결혼했으면, 내가 일찍 얘를 만났으면 얘의 애를 낳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여성분들 생각하시는 건데요, 내가 나의 문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쪽에 원인이 있어서 불임이야.
그걸 엄청 미안해하는 거예요. 죄인처럼.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밑으로 내려간다니까요. 그게 미안하고요. 죄책감을 느끼고 얘한테 얘가 나 아니고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텐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이도 낳지 못하네. 그러니까 얘가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지. 그러면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뭐 큰 사건 사고가 있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여러분, 결혼은요, 여러분, 아기 엄마가 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결혼해서도 안 돼요. 결혼의 주체는 부부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의 가치관이 맞고, 방향이 같을 때, 같이 그 인생의 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고요. 결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임이면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결혼할 때 혼인 신고할 때요, 그거 또 같이 첨부해야 돼요. 불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은 이벤트다.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란 이벤트가 나한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 출산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거는 매우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제발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 나를 알아야 할 때이다.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류노노로 일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결혼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는 영상에 들린 결혼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는 영상에 들린